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대표기업인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죠. 피해 금액이 무려 1조 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되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14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다양한 구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소비자와 업체들이 위기를 이겨내고 또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근본 대책 마련에 여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티몬 위메프 사태 일파만파 전북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피해 상황 살펴보고 기관별 대응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까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 전에 도민들은 티몬 위메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기업 대 기업의 일이지만 그동안 정산대금 주기가 긴 문제라든지 여러 우려가 있어왔고 정부가 손 놓고 관리 감독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정부는 많은 돈을 투입해 업체들이 흔들리지 않게 지원한다지만 원금 지원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티몬 위메프 경영진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기업 회생 신청을 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피해 기업이나 소비자들은 전액을 다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책임 소지를 따지면서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일단 환불 먼저 해주고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많은 온라인 쇼핑 기업들의 경영 능력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환불이나 대금 정산이 먼저 이뤄질 수 있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북에서 많은 영세 기업이랑 소상공인 업체들도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북도가 자금 지원에 나서고 시급하게 팔아야 될 농산물들의 판로도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홍보와 함께 도민들이 동참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피해 업체들이 부도를 막을 수 있는 판매 대금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정치, 행정이 힘을 모아서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도민들이 생각하는 티몬 위메프 사태 해결 방안과 보완책에 대한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오택님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김보금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강낙현 회장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김대정 의원 전화 연결해서 피해 상황 대응책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택님 미래산업국장님도 역할 맡으시면서 기업유치지원실장까지 하고 계십니다. 도에서 가장 바쁜 분이 김관영 지사님 다음으로 우리 오택님 국장님 아닐까 싶은데 이런 바쁜 가운데 이 어려운 피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도의 식품 관련된 기업들 또 전반적인 기업들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농식품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이 영세한 기업들이 어떻게 판로를 확보하고 있느냐. 대부분은 이 통신판매 중개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한 기업들의 피해액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1조 원, 우리 지역도 400여 곳의 기업이 입점해 있습니다. 국장님 또 실장님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1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까지 집계인데 사실 이것도 이제 9월에 정산되는 구조를 감안했을 때는 더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지금 조사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제 58건 그 150억 규모가 피해 예상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25일 날 가장 먼저 피해 조사를 했을 때는 41개 기업에 약 50억 원 규모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 이 통신 판매 중개업을 통해서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티몬과 위메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이 온라인 통신 업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김봉훈 소장님, 사실 네. 이제 아침 페트롤 전북 방송에도 나오셔서 이 사태에 대한 목소리를 또 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전북 소비자정보센터 문을 두드리는 소비자들 그리고 이제 소비자연합 중앙을 네. 통해서 두드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단체에 7월부터 하루에 한 10여 건씩 이 관련돼 있는 피해가 접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복적인 소비자가 접수가 되니까 이거 좀 대규모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해 전에 그 우리 전주에 본사가 있던 쇼핑몰 업체가 피해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요 한 2,000명 됐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하루 종일 그냥 아무 일을 못했어요. 그랬군요.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다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정말 몇 개월 동안 애를 써서 1,000건을 환불을 해줬습니다. 환불을 해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침에 그 업체 가서 문 닫고 도망갔나 확인하고 이러면서 했었는데 결국은 나머지 소비자들 한 300여 명을 모아가지고요. 물건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돈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기건으로 완산 경찰서에다가 300명이 형사사기건으로 구제 신청할 적에는요 엄청난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라든지 돈 입금한 확인서라든지 동의서라든지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 300명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완성경찰서에다가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의뢰를 했고요. 제가 대표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됐고요. 소비자 피해도 많았는데 결국은 사업자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예. 근데 이 그 UMF 관련돼서 7월 22일 날부터요. 저희한테 본격적으로 접수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8월 9일 날까지 지금 접수된 걸 보면은요. 137이라는 단일 번호 소비자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예, 저희 전주에도 22개 전화기가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입니다. 그렇죠? 아니요. 전국에 있는 소비자 단체.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 1372. 1372. 예, 예. 그러니까 소비자원도 이 번호를 받고요. 아. 저희 같은 민간 소비자 단체도 1372 번호를 받는데 예. 이 번호에서 전국적으로 11,503건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됐고요. 예.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89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품목을 보면 대부분이 여행, 숙박, 항공 이 관련 건이 전체의 56.4%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액수도 더 크다는 그러죠. 얘기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뭐 가구를 샀어요, 뭐 냉장고를 샀어요, 예. 이렇게 조그마한 뭐 생활용품을 샀어요 이런 건데요. 예. 대부분이 피해 액수가 큰 여행 관련 상품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오태님 실장님, 우리 김건영 지사 민선 8기 들어서 전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상당히 많은 실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ING 진행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북의 기업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이고 또 영세기업들이 많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무려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 경제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다 보니까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도 차원에서는 정말 많은 협찬이라고 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잖아요. 그 중에 이제 팀원 UMF와 관련해서도 진행 중이어서 더욱더 그래서 더 걱정이라고 할까 또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도의 사업체 수는 약 28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소기업이 주로 있는 제조업은 약 8,800개가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저희는 이제 다시 8,800개 중에서 이제 50인 미만이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약 소규모 사업장이 90% 이상이 되고 있어서 예. 이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판매 채널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온라인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예. 구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프로모션을 한 8개 정도 업체들이 입점해서 판매했을 때 약 3%에서 5% 정도 이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비용을 이제 저희가 보존하는 이런 구조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중간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과제임에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들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 이런 영세한 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통신 판매 중개업, 팀원과 위메프 같은 통신 업체에게 지원을 이제 하는 형식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뭐 좋은 취지로 시작한 만큼 플랫폼 선정할 때 자금의 어떤 건전성도 살펴보시고 또 사후 관리도
잘 하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은 또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8개 온라인 쇼핑몰을 제가 정할 때 예. 기본적으로는 그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우리 업체들이 그 선호하는 그렇죠. 업체, 뭐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갖고 그 8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또 보면 이제 우체국 쇼핑몰이라든가 쿠팡, 뭐 11번가 뭐 식품 전용 오아시스라는 이런 부분들이고,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번에 그 대금 미정산 사태가 있다 보니까 비로소 이 시스템이 이쪽 그 전자상거래 시장이 어떻게 취약한 것인지 드디어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운영할 때 아까 그 시청자 청취자분들께서 몇 가지 주신 것처럼 이런 환불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취약한 부분들을 이제 차제 보완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그렇죠.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정산 기간이 보통 60에서 70일이 걸린다는 것도 우리 많은 분들을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는 바로 결제를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70일 후에 돈을 받기 때문에 70일 동안의 공백을 또 어떻게 메울 것인가, 버틸 것인가에 대한 숙제인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됨으로써 더욱더 이제 보통 어떤 기업은 자기 돈으로 먼저 지불하고 고용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나중에 이걸 받을 것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계산이 되지 않아서 이제 뭐 부도까지 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여러 차례 뉴스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소장님. 네. 자체적으로 이제 전수조사 통해서 이 전국의 전자상거래 등록업체 저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게 네. 자체적으로 조사하신 거 지금 행정에서도 아마 몰랐던 대목이 아니었을까 네. 싶은데 2만 네. 개가 된다고요? 네. 뭐 제가 전라북도 도민 인구가 200만 미만이라고 아니, 그랬는데 174만 명이에요, 정확하게. 저는 예. 옛날 생각만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올해 2024년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요. 전라북도에 신고한 전자상거래 또는 전화권유 판매 또는 방문 판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걸 통틀어서 저희가 통신 판매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예. 이 사업자들이 말씀대로 24,303개예요. 정확하게 300인데요. 이게 등록만 돼 있고 실제로 거래하지 이제 않는 그것까지 저희가 다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는데요. 저희가 우리 소비자 전문 모니터 25명이요. 거의 2개월 동안 일일이 다 들어가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조사 항목은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의해서요. 쇼핑몰을 딱 켰을 적에요. 이 초기 화면 표시 사항을 일단 체크를 하고요. 뭐 구매 안전, 뭐 이용 기능 표시라든지 청약 처리 일수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말씀대로 그 24,000여 개 중에서 폐업을 한 업소는 3,153개예요. 그래서 전체의 13%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28,000여 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정성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에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이 업체 대부분이 티몬, 유메프, 네이버 스토어, 11번가, 쿠팡 이런 쇼핑몰 업체에 통신판매 중개업체 플랫폼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나는 그런 데 안 들어갈래. 예. 단독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요. 4,834개 업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그 중간 거래업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왜 그러냐 하면은요. 단독 쇼핑몰을 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초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비용 절감 또 쇼핑몰 인프라 구축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중간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단독 쇼핑몰을 하고 있는 업체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중간 업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거기에 있는 규약을 따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준에는 맞춰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 단독 쇼핑몰을 하고 있는 4,833개를 다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여기에는 이제 현금 결제할 적에 방금 이런 식으로 정산 주기가 길어가지고 뭐 돈을 못 주겠다든지 뭐 물건을 못 주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구매 안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에스크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제 대금을 갖다가 일단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아하. 소비자가 물건 받았어요라고 콜을 하면 은행에서 바로 돈을 이제 입금을 시켜주는 제도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참 좋은 제도이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이 계약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 이것도 역시 이런 그 쇼핑몰 업체 중에서 가입한 곳은요 6.6%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또 아니면 뭐 가입 여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도 뭐 거의 90%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했던 내용을 14개 시군에 이 자치단체에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요 전체적으로 다 발송을 합니다. 예. 이 모니터링 결과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공무원이시지만 공무원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자료를 갖다가요 그냥 책상 속에 넣지 마시고요 업무에 활용을 하셔야만이 그 판매자도 이런 일을 벌이는데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예방할 수 있는데 이 소비자라는 게 전국적으로 다 이용하는 것이지 예. 전라북도에 있는 소비자만 이용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22년도에는요 이 쇼핑몰 업체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교육을 받는 게. 이 쇼핑몰 다 처음에 창업한다라고 딱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교육받는 게. 근데 어떻게 하면 블랙 컨슈머를 예방할 수 있을 건가 이 그렇죠. 관련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은 무엇인 건가 이런 거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 예산 1원도 없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교육을 갖다가 예. 저희가 한다라고 딱 공문을 띄웠어요. 공문을 띄워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또 이걸 가지고 작년에는 저희가 국회의원실하고 같이 서울에 가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법 제정을 해라. 예.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이렇게 그 40일씩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판매자가 아니니까요. 소비자이니까. 그래서 이런 법안이 진즉 만들어졌더라고 하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태가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솔직히 예산이 없어요. 예. 예산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소비자의 단체의 그 이름으로 해서요. 그냥 스스로 이번에도 저희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 김보금 소장님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 조사한 내용을 우리 행정에서 책상 안에 그냥 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오늘 우리 국장님과 또 기업해수코의 홍석구 팀장님도 우리 김희진 주무관님 같이 오셨거든요. 아마 이런 내용 귀담아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 듣고 계시고요. 그 국장님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찬이라고 하는 프로모션 제도도 좋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는 행정력이 이제 미치지 못해서 살피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지금 김보금 소장님이 좋은 정보를 좀 주셨잖아요. 이제 기업들에게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반드시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피해 이후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아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대금 정산 기간을 어느 정도로 이제 정해 줘야 되겠다는 그 가이드라인 하나 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판매 대금을 자의적으로 뭐 이자놀이나 이런 거에 활용하지 그러니까요. 않도록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아까 에스크로 같은 뭐 그런 시스템 네네. 말씀하셨는데 이런 두 가지 것들은 이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서 예. 조금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이런 불법이라든가 일탈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생겼다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쇼핑몰 업체 뭐 교육이라든지 관련돼 가지고 뭐 보안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이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체적인 그 노력으로 좀 해주신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정부 정책 그다음에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뭔가 좀 문제점을 발견한 것들 이런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서 조금 더 안정된 그 판매 환경 또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그 온라인 상거래 몰의 어떤 그 시스템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의 그 대책을 갖고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국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네네. 말씀드리자면은요. 사실은 도에서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게 결국은 이 큐텐그룹처럼 재무 능력이 없는 이런 업체에 이 적자가 있는 업체를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는 그 과정에서 공정이라든지 금융감독원에서 보고 있었다라는 게 결국은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련돼 있는 법안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 온라인 플랫폼 이 법 제정을 통해서 공정거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업
결합 심사 권한입니다. 이 심사 권한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어떤 막 이게 경쟁력이 있느냐 요것만 제한을 두지 말고 사실은 판매 구조의 적정성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정산 주기의 단축 이런 그렇죠. 것들이 법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또한 이제 일부는 어떤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어떤 막 갑질이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독과점이라든지 갑질 행위를 갖다가 규제하는 이런 법안들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 개정을 하면서요. 그렇죠. 요구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도의회하고 전라북도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요. 네. 저희는 소비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전화를 받냐면은 전라남도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이 그 자금을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보호하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전라남도 도에다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후에나 이런 데 되면은요. 이와 관련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의 대표님들, 사업가들이요. 진짜 있잖아요. 당장 나는 10명 직원을 두고 있는데 예. 이 10명을 갖다가 사표를 받아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안 되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한테 하소연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예. 현장에. 사실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통신 판매 업체를 만난 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비한 점들, 허점이 드러났고 그 허점을 또 업체가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생산자인 영세 업체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런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태님 국장님,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구제금융 지원 1조 2천억 쏟아붓겠다, 속도 내겠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좀 먼저 선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이제 상당히 전국 최초의 피해업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노력의 모습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꼭 말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조금 나름대로 언론이라든가 이제 우리 김보국 소장님이 그 조금 인정해 주셨던 거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가장 먼저 우리 도내 업체 중에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정도 그 숫자가 그렇죠. 피해를 받았느냐를 7월 말부터 그 초기부터 그 선제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어서 어느 정도 한 처음에는 약 한 40개 정도부터 이제 피해업체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바로 8월 초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를 이제 그 나름대로 토의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갖다 조율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약 8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 그다음 특례 보증 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이제 가닥을 잡았고요. 예. 또 한편 또 농식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 차원에서 그 판로 그 촉진 행사를 좀 요청을 한 것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예. 엊그저께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우리 청원들이 그 토마토 같은 걸 이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이제 우리 도내 그 생생장터라는 이제 맞습니다. 온라인 쇼핑 있지 예. 않습니까? 거기 그 피해 기업 전용으로 거기 그 상생몰을 우리가 그 팝업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판매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업체는 지금 현재 19개 업체가 지금 현재 그 입점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40%까지 할인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또 약간 또 업체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좀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금 문제인데. 특별히 첫 번째 보면 이제 특별 경영 안전 자금을 약 600억 원 규모로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예, 이건 경영 안정 자금이라는 것은 이제 저리로 이제 그렇습니다. 대출해주고 예, 예. 그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자를 2% 정도 그렇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약 그 안에 보면 600억 원 안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100억 규모로 특별 경영 안전 자금을 신설하고 예.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번에 54개 업체가 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는 이제 그 업체들에 대해서만 거치 기간을 1년 연장할 수가 있게 하고 그건 예. 400억 규모로 또 하나 이제 그 대출 금리가 상승돼서 그 더 낮은 금리로 가고 싶을 때는 그 대환 자금 약 100억 원 해가지고 600억 원 규모로 정책 자금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이건 조금 절차도 간소하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특례 보증 자금 자체는 이제 이건 그 신보에서 이 특례로 이제 그 대출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라서 예. 업체 입장에서 이제 훨씬 더 좋은 조건인데 여기 같은 경우 총 2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억 원. 그다음에 저 2차 보조는 약 2% 정도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 보증이 돼서 총 약 800억 원 규모로 이제 자금 긴급 안전 자금이 지원되는 걸로 현재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12일부터 지금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 많은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이 업체 티몬과 UMF가 어떻게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서 또 자율구조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이게 이제 회생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느냐, 들여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매자들 대금의 일부만 받느냐, 또 회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TM과 UMF가 파산 절차를 밟은 최악의 경우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티몬 UMF 사태 일파만파 전북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의 오태님 실장 그리고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북수산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이곳을 대표해서 우리 강낙현 회장님 있으시고 계시는데요.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함께 말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낙현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통 창구 역할 하고 계십니다. 지난 5월부터 이제 취임하셨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는데 상당히 우리 연합회 회원분들도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고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왜 이런 상황을 정책적으로 이제 미리 예방하지 못했는지 좀 답답하고 많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 이제 현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분들까지 계셔서 예. 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 잘 이겨내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다독이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직접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힘들고 일단은 힘드시면 혼자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꼭 연락 주시라고 일단은 다독이고 있습니다. 예. 참 다독이는 분들도 계시긴 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인 다독임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사실 코로나로 3년간 힘들었고 그 이후에 경제가 회생되길 바랐습니다만 대출의 만기 또 물론 이제 유예가 되고 연장이 되는 부분도 있는 가운데 이런 사태까지 겹친 분들은 굉장히 피해가 2중 3중고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회장님, 전북수산공인연합회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도에서 오태님 국장 통해서 지금 150억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일단은 이제 피해 자체를 떠나서 일단 많이들 허탈해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농수산물 가공식품 판매업체나 이제 전자제품 유통업하고 서비스업 그리고 온라인 업체들 이런 곳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요. 예. 작게는 10만 원 그리고 이제 많게는 억대 단위까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이제 이런 자금 압박이 시달리고 있고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게 은행권에 알려지게 되면 본인이 어떤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대대적으로 알리거나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 규모가 지금 집계 자체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 초기에는 이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서 어떤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이제는 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존했던 그런 플랫폼들이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발생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판매를 했던 판매 채널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새롭게 또 거래처를 뚫어야 된다는 부담까지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그 나머지 후속에 진행돼야 될 판로도 어쨌든 현재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더 크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도에서 경영안정자금 2% 이자 지원이라든지 생생장투를 통해서 계속 판로를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그래도 많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되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예.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정산 기간 이제 좀 늘어진 게 이제 그게 문제긴 한데, 예. 지금 만약 제가 한 피해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그분들이 대답을 하기를 선급금 이자가 하루에 한 0.043% 정도가 된대요. 어허, 근데 선급금 이제 이자. 이거를 예. 연이자로 하게 되면 한 15.7%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판매 대금 일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떠나서 일단 급하니까 예. 이걸 막아야 본인이 폐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자금을 빌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데, 판매 대금이 1억이면 이자가 한 1,57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네, 거거든요. 1년으로 따졌을 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현재 판매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못 갖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금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소상공인이 또 그 대출 이자까지 또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원본 근원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제 막 급한 불을 끄는 형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또다시 소상공인들한테는 빚으로 다시 이제 가중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지원책 이외에 도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그렇죠. 팀원 UMF의 미정산 금액을 돌려받는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게 지금 그게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구책이 없이는 각자만의 어떤 회생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판매 대금 수령해야 업체도 원자재 납품 받은 곳다가 대금 치르고 또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해야 어떤 지역 경제라든지 아니면 본인 업체를 회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판매 대금 자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이제 좀 더 늘어지거나 더 장기간 지속이 된다면, 그리고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농가라든지 관련 업체라든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예. 그런 부분들이 그 회장님, 받아들일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최소한의 정산 기간이 70일이다. 아니 그러면 원금은 어느 정도 돌려주고 나머지에 정산 대금을 받는다든지 이래야 업체가 좀 그래도 유연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 활동을. 근데 이게 그렇죠. 지금 전체 대금 자체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에서도 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2중으로 3중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든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목소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 정산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소상공인연합에서는 판매대금 정산 계기를 한 10일 이내로 명시를 아예 해가지고 예. 거보로 이렇게 거보를 규정하는 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예금자 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법 규정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서 감독 기관도 지정을 하고,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그리고 이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자, 예.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통신 판매 업체가 법적으로 이 돈을 임의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 허점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 피해가 커진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런 지연 사태 직전에 대규모 이벤트 진행하면서 평소 5배 달하는 자금을 끌어모았던 점도 더욱더 분노를 사게 하는 부분이어서, 네. 예. 어떤 법 개정이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모르고 당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방금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법으로 법제화 해가지고 보호받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전북 도에서는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어쨌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런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또 책임도 느끼고 더욱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분주한 모습, 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혹시
도에 건의하고 싶은 오늘 오택림 국장님 또 기업유치 지원 실장까지 맡고 계셔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계시는데 혹시 제안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그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건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보상 대책이 마련되었을 텐데 사각지대가 없게 각별히 이런 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그런 국제방송을 좀 만들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각지대 없이 이제 꼼꼼히 지금 조사하고 있고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태경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155 피해가 있고 그다음에 긴급 경영 자금으로 약 800억 정도를 해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두 개가 다 어느 정도 맞춰지는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태에서 진짜로 그 필요한 자금들이 적기에 필요한 만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는 통상적으로 요구된 절차를 많이 간소화를 했고요. 그 피해를 입은 업체라고 입증이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 자금 융통이 되도록 하는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력하자는 말씀도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정산 시기를 지금 통상 40일, 70일을 상당 부분 낮춰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판매 대금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것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행정 개통 쪽으로도 그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강낙현 회장님 민생 경제 어렵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또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끝으로 바람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소상공인들은 그 일반 직장인들처럼 따로 연금이라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노란 우산 문제라는 걸 가입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은 이제 연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 노란 우산 공제 자체도 순간에 폐지하고 그걸 이제 그 어떤 다시 회수해가지고 자금으로 활용하는 이런 그 회생 아니 그 자금 취소율 그러니까 이제 노란우산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 공제 자체를 해지하고 그 취소하는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전년기에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이제 공시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이 어떤 건지는 지금 예태라든지 앞전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또 티몬 이베코 사태가 터짐으로 해서 그나마 이제 조금 잘 나가고 있던 예. 그 업체들도 손님들이 그 바라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예. 누구 하나가 뭐 이제 이걸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고 설킨 것이라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꼭 이번 주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 소상공인들에게는 최후의 생활보장 수단이 바로 노란 우산 공제금인데 이걸 미리 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만큼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전국소상공인연합회 강낙현 회장이었고요. 자,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죠. 김대중 도의원을 전화 연결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손님. 예. 일찌감치 이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TMF 사태에 대해서 긴급 간담회도 가지셨고요. 피해 기업들도 방문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진행 상황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우리가 그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요. 우리 도의회를 중심으로 우리 그다음에 통상진흥원,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자발적 협업을 이끌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간담회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14개 시군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어허. 예, 우리 도에서 공조 대응을 진행하고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언론에 나왔다시피 그때 그 간담회에서 법률 지원을 위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예, 했었는데 뭐 변호사비를 좀 이렇게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건 조금 쉽지가 않아서 우리 변호사회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법률 상담 창구를 이렇게 추가로 또 했고요. 농산물처럼 이렇게 신선도가 핵심인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경우에 우리 도내 공공기관에서 십시일반 그 공동구매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에 대해서 피해 기업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게 그때 그 간담회 이후의 진행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북 지방변호사의 김학수 회장과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어떻게 이 어려운 사태에 우리 업체들 피해자들을 위해서 도울 것인가 여러모로 판로와 판매와 또 법적인 자문들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 의회 차원에서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또 관리감도 강화, 피해자 구제, 뭐 또 사각지대 해소, 14개 시군의회와 지자체가 이런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그동안에는 뭐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14개 시군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14개 시군에서도 그 또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협업체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뭐냐면 예. 그 피해 현황을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전주, 익산, 완주가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초의회에서도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전북 자치도만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예를 들자면 연도별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그 플랫폼 기업들의 재무 실태 점검 및 그거에 대해서 공개해서 이런 공유를 할 수 있는 예.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앞으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재무건전성은 당연히 어떤 기업이든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특히나 예. 중간 통신 판매업이기 때문에 예. 신뢰가 갈 수 있는 정도의 구조가 돼 있는지 미리 좀 점검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이 전자상거래가 최대한에는 최근에 이제 초대형 이커머스 업체가 됨으로써 이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영업을 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믿고만 또 금융당국의 관리를 믿고 있었던 건데 그 관리마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후로 이제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먼저 우리 국회 그 정무위에서 확인을 했다시피 이번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점검도 없고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아까 우리 오택님, 기업유치 실장님, 통상진흥원 원장님, 신보 그다음에 저희 도의회에서도 현장을 갔었는데.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TMF로부터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대금을 결제받지 못하면 이 피해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순차적으로 쓰나미처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있고요. 이 서비스마저도 피해가 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또 다른 그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예. 이는 곧 경기 침체라는 또 다른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하. 생산자, 기업, 소비자로 연결되는 구조를 면밀히 살펴서 1차 피해 지원에 그치지 말고 좀 유통 프로세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맞춤형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 번에 뭐 어떤 피해 업체를 만나는 거 사실 피해 업체에서 만나는 걸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앞에 강낙현 회장이 말씀 들어보니까 노출냈을 때 금융권의 대출이라든지 신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현실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진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듣고
조금 더 행정이 기업을 신뢰하긴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측면에서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더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피해 그때 간담회에 의해서 했던 얘기 중에 정말 그 마음에 와닿고 우리 그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말씀을 한번 해준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2021년도에 머지 포인트 사태를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지급 불능에 대한 1천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요. 예. 이때도 정산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근데 이 머지 포인트 사태를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 8월 1일 간담회 직후에 방문한 피어 기업의 대표님께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지 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참 드릴 말씀이 없었고 좀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현상이라면 막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확 열기가 붙었다가 어떤 피해를 보면 또 그 피해가 계속 그 뜨거워져야 되는데 순간 집중하다가 이제 잊혀져 가는, 물론 그래서 또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그 피해 업체 입장에서는 그 한 번의 사례를 통해서 대책이 보완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또 사태를 맞이했다, 이런 정말 가슴 속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네,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이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그 정상 기한을 늦추기 위해서 물건을 발송했던 송장을 TMF에서 지연 등록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태 발생 전날까지도 TMF에서는 플랫폼 우리 입점 업체에게 할인 프로모션을 참여를 독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자본이 잠식되어서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 수요일 내 지급이 불능 상태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 소규모 영세 기업들을 기만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또 도의 또 오택님 국장님도 나와 계셔서 여러 현실적인 경영 안정 자금이라든지 지원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노력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인 김대중 도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참 한 푼 한 푼 누구에게나 소중한 돈이 있죠. 그 돈을 가지고 사기라고 말씀하신 김대중 의원님의 이야기처럼 이 중간중간에 업체들이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사태가 엄청난 피해를 만들어냈습니다. 김보금 소장님, 사태가 이제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 많은 업체들, 피해 업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뉴스를 전하면서요, 이런 와중에 또 이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더 각별한 주의를 또 해야 되는 우리 업체들입니다. 지금 그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을 적에 중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집단 소송이 있고요. 하나는 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데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 날부터 9일 날까지 일단 마감이 됐어요. 그건 이제 여행 상품권, 숙박, 뭐 항공권 이 소비자들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일반 그 뭐 생활용품 이런 것은 피해 구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9,028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방송을 드시는 우리 지역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100만 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10만 원이라고 잘못 적었네? 수정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게 15일 날까지만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피해 구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인데 지금 집단 소송은 거의 한 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중재를 통해서 즉시 환불이 됩니다. 가로 열고 UMF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내용의 문자에 링크가 옵니다.
그럼 소비자들 나 이제 고발하신 분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럼 링크를 눌러버리잖아요. 예. 이건 이제 악성 앱으로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께서는 이게 문자로 수신하게 되면은요 절대 문자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뭐 앱에다가 이제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고 경찰청 앱을 알려주고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고령층이 계시는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는 자녀분들이 계시면은요 예. 이 교회에 앱에다가 그것을 좀 설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 아직은 중재 처리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환불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자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일일이 지금 전화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스미싱 피해를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또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특히 네. 각별히 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환불과 배송 관련된 문자 오시면 한 번 더 신중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태임 국장님 또 기업유치지원실까지 맡고 있는 실장님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계시는데 다른 플랫폼도 또 많잖아요. 이런 플랫폼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비슷한 사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에서 정말 여러모로 하셔야 될 많은 가운데 그래서 또 그 나머지 또 피해 업체들이 또 살아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판로를 또 도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생생장터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 도민들 또 직원들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앞장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도민들도 좀 많이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생장터에는 이제 그 피해 기업들 현재 19개 업체가 입점돼서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물품 필요한 그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좀 그 이용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소장님 그다음에 그 김대중 그 도의회 위원장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왜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배우지 못했느냐라는 그런 문제 이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문제의식을 갖고 그 접근해야 되는 그렇죠.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그 김대중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자하고 온라인 플랫폼하고 이제 소비자가 연결되는 이 구조 자체를 맞춤형 유통구조 그 지원책, 혁신책 이런 문제의식 중심으로 우리 도 차원의 대책을 어디서 어디까지 마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이제 특별히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특별히 또 소규모 이커머스 업체들도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파악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이제 의회하고 같이 협치를 하면서 대응책을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수준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그래서 그런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김보금 소장님 피해를 본 소비자분들을 향해서도 좋고요. 이거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비자 운동가입니다. 소비자 권익이 우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아까 말씀에 모르고 당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보호해주는 부분은 일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소비자들도 권익을 위해서 정보를 많이 받으시고 행동하는 소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미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도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전국 소비자연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분 그래서 회생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된 금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김보금 소장님,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의 오태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흠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